부산에서 핫한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요새 부산에서 핫한 곳, 영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에. 멋진 가게들과 바다 풍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인데에. 그에 못지않게 옛 풍경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을 불러들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소설가와 함께 영도를 산책해 볼게요. 네,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좀 설렙니다. 소설가님 오시면 새로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영도 참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영도 어디로 좀 가볼까요? 오늘은 그 영도 다리에서 그 동래시장, 남항시장, 흰여울마을, 하늘전망대, 중리해변으로 이어지는 소풍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좋다. 예, 뭔가 소풍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느낌인데 왜 영도 소풍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영도 다리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꺾으면 복내시장, 남항시장 그쪽에서 영도만의 개성을 뽐내는 전통시장이 쭉 이어집니다. 네네. 그래 이곳에서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쇼핑 그리고 맛집 탐방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남항대교 부근입니다. 거기서 요즘 유명한 흰여울 마을 쪽으로 향하면 묘박지가 보이는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이 7호 광장, 하늘전망대, 중리해변으로 또 연결됩니다. 해변이면 해변, 전망이면 전망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해변길 피크닉 코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진짜 여기 걸어봤거든요. 바다가 옆에 쫙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남항시장에 가기 전에 일단 영도다리 부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영도대교를 건너 먼저 영도를 마주보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 길이 나오는데 주차장이 길게 이어지는 이곳은 오후 6시가 지나면 포장마차촌으로 바뀝니다. 예, 해산 멍게, 산낙지, 고갈비에서 돼지갈비까지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어스름에 뱃사람들이 회포를 푸는 곳이었지만 요즘엔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찾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복내나루로라는 이제 길로 가보면 보세 창고들이 펼쳐집니다. 예.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빈 창고로 맞아요. 그래갖고 좀 슬프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뭐 M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적 유산들이 카페들이 들었으면서 새로운 커피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산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카페인데 창고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던데 보니까 또 영도대교를 기점으로 그 건너편에는 깡깡이 마을이 있지에. 예, 깡깡이 마을도 워낙에 이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건너편 대동대교 맨션 아파트 앞으로 가면 대풍포 매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립되기 전까지 1926년까지 그곳이 포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 조선서에서 고쳐지고 만들어진 배들은 부산을 제2의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악내들이 낡은 배에서 녹을 때는 깡깡깡 소리가 이곳을 깡깡이 마을로 불리게 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선박이 전박해 있고 선용품점, 백화점이 있을 만치 선용품점들이 쫙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가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쇠냄새, 기름 냄새, 바다 냄새 거기에다 요즘 카페가 또 생겨 커피 냄새까지 완전히 엉켜 있는 곳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곳은 언제 봐도 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는 바다에서 다니는 수상택시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풍경이었고요. 깡깡의 마을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복내시장과 남항시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라디오로 처음 들으신 분들 사실 부산 분들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가보시면 와 이런 풍경이 있구나. 네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남항시장 끝자락에 영도 복내시장 있잖아요. 네네. 여기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시장입니까? 예, 복내시장은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큰 규모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대교가 생기면서 시장이 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크기가 좀 작아졌습니다. 또 건너편에 이제 남항시장이 생기면서 상권이 더욱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삼진어묵, 성실식품 등의 식품회사들이 꾸준히 주변의 사랑을 받으면서 복내시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영도의 상징인 말이 이 시장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시장 입구에 이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 먹고 싶노? 어여 들어온나?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어여 들어가고 싶네. 뭐 먹고 싶노? 예, 이래 또 아기자기한 복내시장도 있고 또 영도 하면 남항시장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남항시장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남항시장은 1960년대 형성된 시장입니다. 부산에서 시장 중에 그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남항시장은 전통시장의 매력과 현대적인 편리함을 함께 갖춘 시장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공모에 당선돼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등의 조선기업들하고 중소업체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제 이곳은 뭐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남항시장은 예. 좀 소개해 주세요. 돼지국밥 제일 유명하고요. 네. 빙장회, 중화요리, 고등어 추어탕 등등 이제 부산 영도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들과 맛집들이 진한 포스를 포진해 있는 맛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예. 끝내줍니다. 그 남항시장에 유난히 많은 가게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가게입니까? 일단 현지에서 직송하는 뭐 직접 재배한 농수 축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어느 시장하고 좀 비슷한데 어묵하고 김치, 반찬류, 그다음 생필품, 의료 및 잡화 이 취급하는 상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크기도 큰데 특히 이제 줄 서는 맛집들이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뭐 상호를 말씀 잘 못 드리니까 깝깝한데 그 뭐 송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줄 서는 집이 몇 집 되고요. 있죠. 수제 어묵, 떡집, 정식집, 튀김집, 고등어 추어탕, 막설어 횟집, 물회, 빙장회, 돼지국밥, 딤섬, 유리짜장, 문어집, 뭐 실비집 뭐 갖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언급을 하지 못할 지경이죠. 예. 그리고 또 남항시장 부근에 빙장회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부산 토박이인 저도 빙장회 처음 듣거든요. 이게 네네. 뭡니까? 이게 이제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빙장이란 얼음에 저장시킨 생선회란 뜻입니다. 일단 네네. 예, 전남 여수의 선어회 문화가 부산 스타일로 변했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영도는 각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히 이북 실향민, 전라도 분들, 제주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각 지역의 음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지도 그 전라도 거문도 출신이시거든요. 제 출생지가 영도 신선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는 뭐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예. 그렇지. 기본 증명서를 때니까 나와 있었어요. 이 얘기가 잠깐 넘어갔지만 빙장회에서는 전남 여수와 일본의 영향이 함께 느껴집니다. 남항시장에는 빙장이란 간판을 단 식당이 대여섯 곳이 넘습니다. 사각형 유리함에 큼직한 사각형 얼음 덩어리를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습니다. 예, 빙장회는 얼음에 저장시켜 숙성시킨 생선회란 뜻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화로회를 많이 즐깁니다. 근데 일본에는 사실 선어회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 선어회는 생선을 잡아서 일정 기간 숙성시켜 먹는 회를 말합니다. 선어회는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말하면 흐물흐물합니다. 그런데 이 숙성 과정을 거치면 감칠맛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병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버터핏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빙장회라서 하면 그 고소한 맛이 완전 압권입니다. 버터핏이 그냥 살살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 남항시장 부근에 오래된 돼지국밥집 많잖아요. 네네. 이 부산의 돼지국밥의 유래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야, 이거는 좀 큰 얘기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1시간 때울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 이제 선배분들하고 여쭤가지고 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기원설. 자, 시작합니다. 1번은 밀양기원설입니다. 밀양기원설. 2번은 이북기원설, 예. 3번은 제주기원설입니다. 먼저 밀양기원설이 우세한 이유는 일단 부산에 밀양이 붙은 간판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밀양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국밥집이 부산에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 이게서 1위를 먹고 가는데요. 7위 이상으로 밀양과 또 가깝기도 하고 예부터 교류가 활발했기도 하고요. 다만 밀양식은 국물이 좀 맑은 편입니다. 근데 부산은 일본의 영향으로 돼지뼈를 사골로 구워서 뿌연국물을 하는 집도 많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밀양 돼지국밥이라는 상호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으로는 합천, 사상 이런 곳이 많고요. 2번은 이북기원설입니다.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이북 출신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밀면의 기원도 북한의 냉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란민들로 인해 없던 문화가 생겼으니 이북기원설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3번은 이제 제주기원설입니다. 이게 약간 신선한 설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제주도에서 돼지를 많이 먹었고요. 영도에는 제주은행이 있을 만큼 제주 사람이 많이 삽니다. 실제로. 상호가 소문이 많이 난 어떤 국밥집에 80 넘은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한 기록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돼지가 배에 실려왔고 우리는 그걸로 국밥을 끓였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어허. 이렇게 해고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주 기원설에도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예. 밀양 기원설, 이북 기원설, 제주 기원설. 예, 이런 노래도 돼지국밥의 맛있어요. 노래가 네.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남항시장 부근에 있는 돼지국밥집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상호명은 밝히지 마시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얼마 전 백종원 씨가 이곳에서 돼지국밥 맛을 보고 전국 탑3의 순위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 네. 예. 그만큼 영도 남항시장의 돼지국밥 퀄리티는 높습니다. 그 이름만 대도 부산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집이 서너 개 있을 정도입니다. 또 각 집의 개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한 육수에 토렴된 밥에 잘 익은 수육, 순대, 내장 이것이 콜라보가 되면 찾는 이의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먹거리 얘기 쭉 했는데 영도에 눈부신 드라이브 코스 저령로가 있습니다. 여기 좀 풍경을 소개해 주시죠. 예,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에 가면 와 이런 곳이 있었다니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오는 중리 노을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생기기 전에는 해수욕장도 아닌 것이 해변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중리 해변으로 그냥 불렀거든요. 예. 바로 앞바다는 송도 해수욕장이 마주 보이는 묘박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묘박지가 뭐냐면 계류나 접안하지 않고 닻을 이용해서 함정이 정박하는 안전한 해역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부산항을 들고 나는 갖가지 종류의 배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냥 현실에 있는 그 배가 이렇게 떠 있죠. 박물관 둥둥둥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령 해안 산책로는 태종대 감지해변과 7호 광장 사이에 있어서 바다를 감상하며 걷기에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중리 노을 전망대에서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흰여울 마을까지 걸어서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부근에는 예전에 이제 피자와 불고기를 함께 파는 것으로 유명했던 전설의 목장원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전설의 목장원이요? 전설이라서 이건 상호를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해안가 도로를 이용하면 중간에 영도 하늘 전망대가 나오고 7호 광장을 지나 조금 더 가면 길 옆으로 중리 노을 전망대가 보입니다. 노을 전망대 아래에는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걷기에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붉은 등대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와 저무는 노을은 영도 소풍길을 완성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예. 계속 또 중리 노을 전망대를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여긴 또 어떤 곳입니까? 예, 이곳이 이제 그 노을 전망대가 생기고 꾸며진 건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예. 좀 이 해변이 유명하긴 했는데요. 영도 중리 해변과 그 앞 묘박지의 풍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을 전망대 부근에는 중리 해녀촌과 붉은 등대와 방파제가 있어서 해변의 또 다른 낭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중리 해변에는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곧잘 있을 만큼 물도 맑습니다. 물론 이제 해변 해수욕 금지제가 있는데 많이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욕은 하면 안 돼요. 예. 네네네. 노을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뷰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이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라서 한적함이 남아있는 그런 해변이기도 합니다. 진짜 조금 한적해요. 네. 가보면 중리에 해녀촌도 있습니다. 네. 그죠? 여기 가니까 정말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산역 가기 전에 거기서 김밥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 막 올려가지고 쓰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핫스팟이 됐죠. 맞아요. 이 사실 이 장소는 예전에 국제시장 장면에서 국제시장에 이제 황정민 여주인공 김준진한테 뺨 한 대 맞고 거기 있죠. 그 맞아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리 해녀촌의 바닷가에는 해물 한 접시, 해물라면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하는 낭만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바닷가나 바위에 앉아 먹는 낭만이 이제 좀 빠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금지되고 해녀 문화 전시관에서만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1년 전 갔을 때의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60 넘은 해녀 베테랑들이 쫙 모여 계시는데 자리 싸움인지 며칠 전부터 서로 삐졌는지 몰라도 할머니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제주도 사투리로 싸우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주도 설전 라이브 설전을 갖다 직접 봐서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싸우셨는데. 아니 매일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리얼해요. 또 몇 년 전에 지인의 이야기인데 노전에서 이제 해물을 그때는 노전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해물을 주문했더니 멍게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바다에 들어가셨다가 갖고 나오시더라. 이야, 싱싱하겠습니다. 아주. 이건 제주도에서
부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죠. 그치. 잠깐 기다려. 이러면서. 금방 올게. 그 메뉴는 돌멍게, 소라, 해삼, 성게알 등의 해산물하고 그다음에 해물라면, 김밥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밥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성게알하고 맞아요. 이제 김밥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먹으면 성게알 김밥이 딴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 또 됩니다. 이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시죠.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도 그 부산에 있는 예술 그 또 가수분이 한 그룹이 나오셨던데 네. 예. 우리가 사는 부산이 더 좋은 부산이 되려면 부산 시민이 먼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겁니다. 영도의 새로운 문화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맨 땅에 헤딩하듯 힘들게 노력했던 많은 예술인들과 기획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부산 예술가들의 우리 부산을 더욱 빛낼 수 있으려면